오늘이 27일인데 말이요, 형님. 돼야지 100근짜리인데 괜찮지라우? 잘했다, 잘했어. 이 돼지는 말이야, 야. 100근짜리가 최고로 맛있는 것이야. 아이고 오늘도 다 갔구만. 모두 오늘 오후에 종무식 있는 거 알지? 아따, 그러지라우. 벌써 통돼지 한 마리 준비했지라우. 그래? 그 기왕이면 말이야, 그 숯불 그 바베큐를 해먹는 게 어떨란가? 안 그래도 심한 그 드라마통 막 살려고 좀 나가려고 했던 참인데. 그래? 아니 종수야, 뭐 하냐? 빨리 가자. 그럽시다. 갔다 와. 아따, 형님. 어디부터 갈게라우? 아 어디부터 가겠냐? 고물상부터 가야지. 응? 그럽시다. 김진용 씨와 장정수 씨는 숯불 바베큐에서 드럼통 계셔? 사기 위해 고물상을 아 찾았습니다. 주인장 안 계셔? 계셔? 여기 할아버지 한 분 계시게 가서 물어보죠. 그랬었구만. 할아버지, 아 여기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못 알아듣시는 모양이구만. 그 무슨 일이래요? 아이고, 마침 있었구만. 아이 저 드럼통을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아 드럼통이 있는지 모르겠네. 드럼통이요. 저쪽에 몇 개 있는데 쓸만한 거 골라보셔. 응, 그래요. 응? 아 이거 조금만 저거. 예, 이 정도면 되겠지라우? 아 좋지. 아 이 정도면 왔다요 왔다. 응? 들어봐. 좀 도와줄까? 아이고, 생각보다 무거운데. 형님, 이 안에 뭐가 들었는데? 그래요? 내려놔봐. 내려놔봐. 드럼통 속에 들어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두 사람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잠겼구만. 뭐가 들었길래? 아, 저것이 뭐요? 두부 같기도 하고. 아, 처음 본 것인데. 아 이 안에 무슨 두부가 있다는 것이오? 어? 아좀 일어나봐. 나 좀 보게. 무엇이야 저게? 그 드럼통에가 뭐 들어있다고 그래서 냄새를 한번 맡아봤어요. 맡아봤더니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속에 뭐 은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뚜부 같기도 하고 꼭 비계찌개의 그런 종류였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걸 그냥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무겁고 그러니까 한번 쏟아보자. 이것이 무엇일까? 냄새도 나고 말이오. 형님, 다 된 것 같은 게 형님 계산하시오. 그래. 나 차에 신난 게. 장 씨는 드럼통에서 나온 물질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신 모양이네. 아 예, 중풍이랍니다. 참 안 됐구만. 형님! 왜 그래요? 와보셔. 왜 그래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불 한번 당겨볼까요? 불? 드럼통을 잘라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을 그 용접하는데 거기 가서 잘라야 되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이것이 불이 붙는다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보다 불이나 한번 붙여봅시다. 혹시라도 불이 붙는지 모르니까 거기 가서 만약에 불이 붙는다면 이거 큰일 나지 않소. 여기서 일단 한번 붙여보거나 가봅시다. 아따, 형님 보시오. 불이 붙지? 그러네. 그때 3-4m나 떨어져 있던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불꽃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그냥 갑자기 쾅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 얼굴에가 불이 붙었는데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만지니까 불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바람 부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달렸죠. 달리다 보니까 이 얼굴에 그냥 있는 그 가루랄까 그런 것이 그냥 계속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니 이 불은 한 30-40군데가 완전히 퍼져 있는 거예요. 설마 빨리 옷을 벗으란 말이야. 빨리 불 쏘. 아 내가.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를 있다고 빨리 불을 말이야. 불길이 고물상 전체로 퍼져나가면 제2, 제3의 폭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불길을 잡아보려 했습니다. 큰일 났네.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 것이오? 그 집에 그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에 물이 제대로 나오는 수도꼭지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린애 오줌만도 물이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하수구가 있었는데 그 하수구에서 제가 그냥 튀어들어갔죠. 그래 그 페인트통이 하나 있더만요. 그래서 그 페인트통을 동생 보고 달라 그래가지고 그 페인트통을 떠서 올리고 했는데 저희들 그 화상 입은 것은 생각도 안 나고 불부터 꺼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밖에는 저희들은 안 났습니다. 아저씨, 저희 할아버지 좀 구해주세요. 불이 거기까지 갔냐? 지금 할아버지 있는 데까지 가려 그래요. 아야, 너는 빨리 소방서에 신고해.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텐게. 아이고. 더욱 거세진 불길은 병든 할아버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장 씨는 자신들이 입은 화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해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거동이 불편하신가 불이어 소리만 하고 나오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불은 자꾸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쪽 그 할아버지 계신 쪽만 불 끄려고 그쪽 불만 그냥 계속 끄집어내고 그쪽만 갔다 하는데 다른 데는 이제 뭐 우리 도저히 우리 힘으로서는 끌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여보세요? 거기 119죠? 여기 풍덕동에 있는 고물상인데요. 불이 크게 났어요. 할아버지가 불 속에 갇혔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겨울철에 빈발한 고물상 화재. 대원들은 또 한 번 마음을 졸이며 구조차에 올랐습니다. 대원들이 고물상에 도착했을 때는 불길이 어느 정도 주춤해진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그때까지도 불을 끄고 있는 김 씨와 장 씨였습니다. 아니 아저씨들 괜찮으세요? 아이고 빨리 불을 꺼야지 나가. 불은 우리가 끌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아이고 아저씨들 빨리 좀 꺼주세요. 아저씨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동생 얼굴도 많이 다쳐버렸네. 형님 말이 아니요. 불끈이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치료부터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그래서 저는 동생 얼굴 봤더니 동생 얼굴이 엉망해요. 그래서 아유 내 얼굴도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정말 과연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완치가 될 수 있을까 야 이래가지고 정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너무 정말 이거 정말 낙심이어서 정말 참
병원으로 가는 도중 서춘화 대원은 두 사람의 화상 부위를 식염수로 씻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거즈를 덮어주었습니다. 응급으로 화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당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현혹되어서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실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고 2차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제 화상 부위를 다치지 않게 하고 깨끗한 물로 이렇게 씻어준달까 증류수 같은 거 좋습니다. 그런 걸 해주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화상 환자 같은 경우는 119에 처치를 잘 해줬고 얼굴 앞면에 2도 정도 화상이 있는데 한 2주 정도 치료해서 흉터 없이 깨끗이 치료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커다란 재산의 손실이나 인명 피해 없이 화재는 진화됐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불은 다 꺼졌어요.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드럼통의 폭발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성질도 알지 못하는 화학물질에 함부로 불씨를 당겨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성질을 알지 못하는 위험물질이나 화학약품을 접했을 때는 함부로 충격을 가한다든가 불을 붙여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습니다. 신속히 소방서에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전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잠시. 두 사람은 다시 건강한 직장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말이요. 흉터가 아직도 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 예. 나도 천재 보이는데. 아주 좋으시네요. 아이고 좋지도 못해. 왜 이쁘지도 않은 얼굴이 말이야. 까다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자신들 선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두 사람에겐 더 없는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이게 플라스틱이잖아. 불에 다 타줘서 그냥 그. 진짜 그것이 만약에 거기 가서 터졌더라면 우리는 몇 미터 옆에 있어도 그렇게 큰 화상을 입었었는데 그걸 만약에 용접원디 갔더라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됐다. 참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희지예요. 11월 달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라는 거 다 아시죠? 올 들어서만도요 22,452건이나 불이 나서 430명이 목숨을 잃고 다친 사람은 1,212명이나 된대요. 지금부터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일단 불이 나면 자세를 낮추세요. 왜냐면 위쪽에는 무서운 연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건에 물을 적셔서 입을 막으세요. 그러면 숨쉬기가 조금은 편해져요. 이제 공기가 통하는 곳을 향해 나가세요. 그렇지만 대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화재 예방 불조심! 다 된가 모르겠다. 친한 고향 후배가 이사하던 날 인정 많은 최창문 씨는 이삿짐 나른 일을 자청했습니다. 내가 좀 받아봐. 됐어. 이제 한두 개만 옮기면 될 테니까 천천히 쉬었다 가면 자자고. 그래 그러자고 그럼.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이 동생, 이거 어디다 놓을까? 네 형님 일로 주세요. 하나씩 올려. 오빠 어. 힘들죠? 어. 내가 이따 오빠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맛있는 거? 네. 그래. 아 다 됐다. 지현 오빠 가서 술 좀 사오세요. 알았어. 요거 마저 정리 좀 하고. 네.
비가 오네. 아이, 운 좋다야. 에? 다 형님들 덕이죠 뭐. 자, 한잔 하시죠. 아 그래. 도대체 이 기름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야? 저 보일러가 오래돼서 그런가? 냄새가 진짜 너무 심하네. 빨리 고쳐야지 큰일 나겠네. 지은 엄마, 아직 멀었어? 네, 다 됐어요. 아, 형님이 또 났어요. 아이, 운이 좋은 거지, 이 사람아. 아유, 그렇게들 재미있으세요? 찌개 새로 끓였으니까 술 한 잔씩 더 하세요. 아, 술 한잔 잠깐 가야 형님, 한 잔 받으세요. 그래. 아이고, 형님 오늘 고맙습니다. 아, 이 사람 별 소리를 다 하네. 아, 잘 살면 되는 거지. 아이, 이 사람. 야, 그런 의미에서 건배하자고. 그럼 맛있게들 드세요. 아, 지은 엄마도 같이 먹지 왜? 아니에요. 전 청소 좀 해야겠어요. 참, 준 아빠, 보일러실에서 기름 냄새가 많이 나요. 내일 사람 불러 손볼게. 사람은 무슨? 내가 고칠게. 내가 맥가이버 아닌가? 오빠 그냥 내일 드세요. 고칠게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다음에 고칠게. 고쳐도 돼요. 그냥 술 내가 마셔요. 놔주세요. 아유, 오빠. 내가 고칠게. 제가요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도요 뭐든지 제가 다 고쳐 쓰고 있슈. 그래서 동생이 그러니까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고치면요 동생이 돈 안 들어가고 좋잖요. 그래서요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봐슈. 아니, 보일러가 어때서 그래? 아이고, 이거 기름 냄새. 기름이 새긴 새는구만. 이게 어디서 새는 거야? 아이고, 기름이 새는 것을 확인하려는 욕심에 최 씨는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보이질 않잖아. 지은 엄마, 후레쉬 갖다 줘. 후레쉬는 뭐 하게요? 어디서나 볼라 그래. 예, 알았어요. 아유, 냄새. 지독하구만. 오빠 여기 후레쉬요. 어디 고장났나 좀 보여요? 찾아봐야지. 그럼 조심하세요. 기름이 새는 것을 발견한 최 씨가 막을 것을 가지고 오려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아이고, 내 몸이 이렇게 안 맞아.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씨의 몸이 보일러와 벽 사이에 끼어버린 것입니다. 기름 새는 데를 막으려고 인났어요. 근데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몸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참말로 온 몸부림가장 쳐봤어요. 그래서 몸이 그래도 안 빠져요. 근데요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머리도 띵하고 너무 아프고 참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진동하는 기름 냄새에 최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 엄마, 수건 좀 갖다 줘.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오빠 왜 그래요? 몸이 안 빠져. 몸이요? 잠깐만. 오빠 이거 수건으로 막고 있어요. 냄새 좀 덜나게. 잠깐만. 어떻게 하면 좋아? 지은 오빠! 큰일 났어요. 오빠가 벽에 꼈어요. 그러나 방 안의 사람들은 최 씨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이나 들려고 그래요. 수건으로 입을 막으면은 기름 냄새가 덜 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수건에 기름 냄새가 뱄는지 더 냄새가 더 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기절을 했습니다. 오빠? 오빠 정신 좀 차려봐요. 오빠! 어머 왜 이러지? 오빠? 지은 오빠! 오빠가 벽틈에 껴서 정신을 잃었다니까. 빨리 좀 와봐요. 가볼까? 오빠 정신 좀 차려봐요. 어머 발이 왜 이렇게 차? 정신 들고 몸이 차가워지면 큰일 난다는데. 어머
발을 잡고 거꾸로 들면 빠질까 싶어서 들었거든요. 근데 발이 차가웠어요. 너무너무 차가워가지고 어른들한테 들은 것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겁이 나고. 무슨 일이야? 뭐야 이? 아 오빠가 안 따라요. 최 씨를 구해버려야 했지만 세 명의 힘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소방수죠? 네, 여기 성남 3동인데요. 저희 오빠가 보일러하고 벽사이에 껴서 빠지질 않아요. 네. 기절도 했나 봐요. 예, 빨리 좀 와주세요. 오빠, 어떡해. 의식을 잃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최 씨는 점점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냄새.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좀 안 돼? 오빠, 정신 좀 차려봐. 도와줄래다가 이게 뭐야? 오빠. 어떡해. 아저씨, 저 집이에요, 저 집. 따라오세요. 아저씨, 우리 오빠 빨리 좀 봐주세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의식이 없네. 대장님, 맥박이 힘이 안 돼요. 오랫동안 질식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혼수 상태였습니다. 경동맥을 짚어봤을 때는 맥박이 희미했고 호흡도 약했기 때문에 신속히 인공호흡을 해야만 했습니다마는 보일러와 벽 사이에 몸이 끼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유압 스프레이를 이용 공간을 확보한 후 환자를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들어왔어. 선수 좀 줘. 자, 가자. 우리 오빠 괜찮겠어요? 일단 호흡은 들어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리 병원에 갑시다. 오빠 괜찮아? 환자분께서 응급실에 내원하셨을 때 혼수 상태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술 드신 후 밀폐된 보일러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새 나온 석유 유독가스에 중독이 돼서 저희들은 바로 산소를 공급하여 30여 분 만에 깨끗이 깨어나셔서 퇴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보일러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항상 환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식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간단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 초령을 말씀드리면, 첫째, 빠르게 환자분을 바깥으로 옮기셔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옷가지를 느슨하게 하셔서 호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강 내에 토물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제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하셔서 곧바로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주머니 보일러실은 항상 이렇게 환기를 잘 시켜주시고요. 고장 났으면 항상 수리를 빨리빨리 하세요. 안 그러면요 큰일 나니까요.
구조를 끝내고 대원들은 이연봉 씨에게 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는데.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시다 보면 일산화탄소나 아황산 가스가 발생되어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유류나 가스가 새어나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실에는 반드시 환기 장치를 설치하시고 한 달에 한 번 꼭 점검하시는 것은 물론 청소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 겨울에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재요. 자, 갔다 오려면 한 2시간 걸릴 거니까네. 막 그때까지 푹 좀 삶아 놓으세요. 좀 맛있게 해주세요. 예. 아따 이 사람 이거 오늘 빚좀해 왔다고 또 안 오는 거 아이가? 참 오늘 몇 번씩이나 빼서 왔지만은 오늘 다 오는 아이고 다들 오셨네. 어르신도 하루 깨끗하게 맨날 이 때문에 빠지면 되네. 아이고 저 밑에 우리 나중에 니리 가서 물 그 염소 좀 주문하고 온다고. 시간은 지켜내 시간은. 그러면 이제 다 왔지? 예. 그러면 저기 아까 그 비가 왔으니까네 땅이 좀 젖으실 겁니다. 그 바위도 많고 그러니까 미끄럽습니다. 예. 그 조심들 하시고 날로 따로 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전 오늘 백두 산악 회원들은 부부 동반으로 밀양 얼음골을 찾았습니다. 그 땅이 좀 젖었으니까는 지금 조심하세요. 아직 멀었습니까? 아이고 이제 출발이야 이제 뭔 소리 했어 뭐. 오랜만에 오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산을 타는 회원들이었지만 겨울 산행은 시작부터 힘이 들었습니다. 뭐 형님이라도 어디 뭐 잘나가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힘이 좀 드는 거야 이제. 나도 좀 힘이 좀 든다. 아이고. 야예 힘듭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만 말도 못하겠다. 그럼 좀 쉬다 갈까요? 조금만 쉬다 가자. 아이고. 자 벌써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그동안 산악회 모임에 자주 빠졌던 김주숙 씨는 유난히 힘들어했습니다. 안 가도요. 저기 김 선생요. 가갖고 좀 끌고 있어. 아이고 참. 봐라 김 사장. 아 이거 내가 뭐라 하더노.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니 주일마다 그 산악회 빠지면 안 되는 기라. 맞습니다. 아이 그래 뭐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참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째 이래 빌빌대 샀노. 막 가자.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가자. 뭐 나는 또 산을 내가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뭐 많이 가는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또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갔어요. 막 그래 따라 올라갔는데 뭐 올라가다 보니 자꾸 처지고 뒤에서 또 밀어주는 사람 또 밀어주고 뭐 또 집사람도 좀 땡겨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분 자만 또 쉬다가 이래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올라갔는데. 쌓인 낙엽에 살짝 비까지 내린 산길은 미끄럽기만 했습니다. 아니 걸로 어째 올라가겠습니까? 내 수자 보소. 아니 남들 다 올라오는데 와 김사장 둘러갑시다. 어? 좀 둘러갑시다. 이 길이 그래도 제일 낫다. 아이고 엄살 부리지 말고. 아이고 이런 모습 어째 올라갑니까? 자 하나 둘. 조심. 잡아주다 거기. 밀어주소. 참네. 엄살 부리지 말고 그냥. 둘러가지 않았던 게 그래. 회원들은 몇 번이고 포기하겠다는 김 씨를 겨우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아이고 다 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이 동굴을 보고 난 다음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네. 뭐 하십니까? 아이고 내려와 보소. 자 조심. 회장님 그냥 가면 안 됩니까? 조심해라. 김 사장 조심해라. 와 또 그 보기보다 이런 미끄럽나? 아이고 가자. 이런나. 아, 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넓구만. 시원하다. 자, 한번 들어보이소. 여가 말입니다. 그 옛날에 그 유희태 선생님께서 자기 제자인 그 허준 선생님한테
몸을 맡겨갖고 해부를 했다 하는 그 바로 그 유명한 동굴 아닙니까? 그 동굴입니까? 예, 예. 여기 그거 그렇고 이불하고 주전부리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그거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서 기도도 했다 안 합니까? 기도도 한다고요? 예, 예. 동굴이 이제 뭐또 하나 좋은 데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구경도 하고 그래 이제 구경하고 이제 좀 더 올라가고 갑자기 계속 올라 들어가니까 바위가 아주 넓은 바위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다 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과일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좀 쉬었다 갑시다. 아이고, 야. 아이고 김 사장 제일 수고 많았네. 아이고, 좋겠습니다, 야. 자, 아이고. 아이고. 자, 아이고 이제 다 끝났네. 아줌마 요 앞으로 조금만 예 됐습니다. 자 찍습니다. 먼저 빨리 주라. 잠깐만 기다려요. 이제 철철해 배고프네. 자, 지친 이 신랑부터 먼저 줘라. 그래 되겠습니까? 여보, 얼른 온다고 고생했는데 당신부터 뭐 있어? 나는 막 여 안에서 좀 쉴 테니까네. 그 길이 좀 잡수 있어. 에? 여보! 친구들은 바위에 다 이제 걸터 앉고 그냥 주저앉았고 나도 그 바위에 내가 그 앉아서 해야 될 낀데 막 여사로 생각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뭐 밑에 돌아보니 소나무도 굵고 그래가지고 뭐 의식 중에 뒤로 막 돌아가지고 걸터 앉았어요. 걸터 앉았는데 앉는 순간에 막 내가 나무가 뿌아지 부려가지고 아카 오늘 짚었는데 그러고 이제 그것은 이제 뭐 굴르면서는 이제 제 생각에 떨어지는 순간은 몰랐고 이제 굴으면서 아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하는 걸 내 머리에 팍 잠깐 스쳐주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막 의식을 잃어붙고. 여보! 여보 어디 있습니까? 김 사장 잘 안 보이네요. 어디 있노? 저 있는 지. 저기 있네. 여보 괜찮습니까? 이름 웃장 돋노. 다른 놈 회장님 빨리 좀 옮기시다. 아닙니다.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는 그대로 가만 놔두는 게 좋습니다. 김 선생님. 그때 119에 좀 신고 좀 하이소. 신고해? 예. 알았습니다. 네, 갔다 예. 아이고. 저거 뭐잖아. 아이고 허리가 아파 죽겠다. 근데 좀 이제 좀 해도. 아이고 이거 허리를 다치는 거네요. 어쩜 됩니까? 벗어. 거기 평평한 자리 잡아갖고 땅 좀 골라놓이소. 이만하면 땅은 다 골았으니까 언제 들고 온나? 산을 탄 지 10여 년. 일행들은 산악사고에 대비한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 같은 경우에 20m 절벽에 떨어졌기 때문에 뼈가 많이 다쳤을 겁니다. 그럴 때는 환자를 함부로 다루지 말고 평평하고 딱딱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삽을 가지고 평평하게 골라서 김영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아이고 자꾸 보이소 저 사람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그러는데 전화 좀 써입시다. 전화하십시오. 여보세요. 밀항소방서 상황실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바위 떨어졌다고요? 그 어디서 그랬습니까? 저 제2 얼음골인데 그 석굴사 알지? 그 석굴사에 조금 올라가면 크다란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서 지금 추락했습니다. 빨리 와주이소. 우리 구조대를 출동시키으니까 거기서 기다리셨다가 구조대 안내 좀 해주이소.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산악사고 같은 경우에는 구조도 구조지만은 환자 이송 과정에서 또 다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서 헬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구조차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대원들은 구급차에 장비를 옮겨 싣고 사고 현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정신 차리소 예? 정신 좀 차리고 있어. 항의가 드는 것 같네 예. 참 맞다. 아까 그 동굴 안에 그 스티로폼이라고 담요가 있던데 그것 좀 갖고 있어. 그래 내가 갔다 올게요. 잠깐 기다려보고 있어. 예, 그래서 빨리 갔다 있어. 춥습니까? 그게 왔습니다. 빨리 옮기시다. 하나, 둘, 허리 조심, 허리 조심.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여보, 조금만 참으세요. 여보, 잠들면 안 됩니다. 이제 의용 소방대에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한 번씩 받거든요. 받으면서 이제 참 혼수 상태가 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은 재우면은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흔들어가 깨우고 그래도 자서 또 이제 뺨을 이렇게 치면서도 이제 깨우고 이래갖고 이제 자꾸 못 자게 자꾸 깨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씹히고 이제 막 참. 그래 하니까 이제 엄마도 찾고 이래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사람 죽을 겁니다. 이제 우리 동료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네. 정신 차리소. 잠들면 안 돼. 근데 왜 빨리 안 오노? 여기까지 올라가면 한 20분은 좀 저기 걸릴 겁니다. 무서워. 우리가 위치를 옮겼으니까 우리 자리를 모를 기다. 내려가서 내가 데리고 오구만. 그래요. 빨리 가고 있어. 일행들의 릴레이식 길 안내 덕분에 대원들은 별 시간 낭비 없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맥박이 약한데 허리 보호대부터 우선 채우도록. 조심해서 천천히 가슴벨트부터 조이고 천천히. 척추 부분과 오른쪽 팔 부분에 심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척추 부분에는 척추 보호대와 오른쪽 팔 부분에는 부목병으로 응급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려! 여보, 괜찮습니까? 응급처치를 마친 대원들은 헬기 이송이 편리한 곳으로 환자를 옮겨야 했습니다. 다칩니다. 더 올리소. 좀 조심해 주이소. 야, 김 사장. 조금만 더. 다 됐습니다. 김주숙 씨를 항공용 들것에 옮기는 작업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올려! 겨울에는 나무가 마르고 잘 얼기 때문에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래가 이번 사고가 일어나게 된 긴데 겨울에 산에 가시면 단단하게 보이는 나무라 해서 함부로 붙잡고 걸터 앉거나 올라가면은 또 이런 사고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단단한가 확인해 보시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지 언 1년. 상처가 물기엔 짧은 세월인지 아직도 김주숙 씨는 오른팔에 통증을 느끼곤 합니다.
틈만 나면 운동 삼아 산책길에 나서는 김주숙 씨. 1년 전 오늘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건강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이고 그래 못 해먹겠다. 운동도 못 해먹겠다 이제. 지난해 말부터 보람이는 힘이 없고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아 왜 그래? 너무 힘들어서. 보람아 너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나 잠깐 쉬었다 갈게. 너희들 먼저 가. 어디가 아픈데? 아니 괜찮아. 너무 힘들어서. 정말 괜찮겠어? 어떡해. 보람아 어떡해. 얘가 왜 이렇게 안 온디야? 보람아 이제 오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아이고 열 좀 봐라. 얼른 들어가자. 얼른. 애가요 본래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근데 1월 달 12월 말쯤부터는 혈색이 좀 안 좋고요. 다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원을 갔다 오면 몇 번 쉬어서 갔다 오고 그런다고. 애가 보니까 굉장히 힘이 없어 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느낄 정도로 이렇게 힘이 없어 하고 그렇더라고요. 언니 이거 뭐 그리는 거야? 뭐긴 뭐야 못생긴 너지. 언니 나 좀 줘. 아 이게 진짜 안 내놔. 또 멍들었잖아. 장난이었는데. 엄마 언니 봐봐요. 엄마한테 이러지 마. 아니 아직들 안 자고 뭐하냐? 엄마 이거 봐봐요. 언니가 또 꼬집어. 네가 또 보람이 꼬집었냐? 아이고, 올해 들어서 보람이는 또 조금만 꼬집어도 시퍼렇게 멍이 드는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살짝 꼬집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내일 학교 안 갈겨? 빨리 자. 빨리. 네. 보람아 왜 그래? 보람아 엄마 아빠 보람아 정신 차려. 엄마 무슨 소리인데? 보람아 엄마 보람아 여보 이상해. 일어나봐 여보. 일어나봐. 그러는겨. 애들 방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여보. 그래요? 보람아 왜 그래요, 보람아? 어? 무슨 일이야? 보람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어, 그래요? 피 좀 봐요. 열이 불덩이에요. 이거 안 되겠구먼. 빨리 엎혀. 아이고 가요. 빨리 해. 여보 어서 가요. 보람아 정신 좀 차려. 병원에 가니까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명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지도 못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참 난치병이라는 이런 병이라는 걸 알고서는 부모로서는 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더군요. 예고도 없이 피를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보람이를 업고 서울에 있는 전문 병원까지 먼 길을 마음 졸이며 가야 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질환은 우리 골수에서 혈액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질환인데 특히 보람이는 상당히 중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수혈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보람이도 또래 아이들처럼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기도 했습니다. 보람이네는 논 6마지기와 5마리 소가 재산의 전부인 빈농이었습니다. 모두 5식구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아버지는 농산일 외에도 수시로 돈벌이가 될 만한 다른 일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람이의 병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한두 달 치료한다고 해서 나는 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엄청난 치료비를 우리 같은 형편에 댈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참 포기하려고 마음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애가 한번 피를 나면은 멈추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볼 때 부모로서 또 그냥 쳐다만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 말이요. 내가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병원은 너무 멀고 어떻게 방법 좀 없어요? 예? 얼른 도움을 요청할 것이 떠올랐지만 쉽사리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119죠?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구먼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딸애가 지금 굉장히 아프구먼요. 그 보람이 아버지로부터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무척 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 새벽 기차를 탄다고 해도 아침 진료 시간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고 택시를 대절하기에는 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 구급차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이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람아 왜 그래? 보람아! 엄마! 보람이 좀 보세요! 또 피나요! 또 왜 이래요? 아유, 빨리 119 전화 좀 해요 빨리! 아이고. 빨리 와야 할 텐데 보람아 괜찮냐? 선생님 빨리 좀 오세요. 아유 선생님 피가 못 들어가요. 어떡하면 좋아요. 아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보람이 어때 선생님? 아유 보람이 열 많네. 잠시만 기다려. 서울병원까지 편안히 갈 수 있게 됐지만 구급차에 누워있는 보람이로서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타고 갈 때요. 갔다 오는 시간은 한 5시간 되는데요. 그 중간에 다른 환자 생기면요. 그 환자도 나만큼 아플 텐데 그때 차가 없다고 하면요. 그 사람도 힘들고 또 많이 아프니까 괴롭겠죠. 그로부터 8개월여 보람이와 구급차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람입니다. 아저씨들은 오늘도 아저씨들의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겠지요. 저도 제 병을 이기기 위해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저씨들 힘내세요. 제가 옆에서 응원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방파출소장입니다. 예, 그 저희 그 관내에 그 정보람이라고 악성 빈혈로 서울로 정기적으로 이송해주는 그 학생이 있는데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주 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옆장님하고 어떻게 도울 방법이 좀 없을까? 이때부터 보람이의 딱한 사정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천 은민은 물론 홍성 군민들까지 보람이 돕기에 나섰습니다. 당분간은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말입니다. 보람이네 반 친구들도 나섰습니다. 병원비에 보탤 생각으로 가두 모금을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물건도 만들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는 보람이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보람이도 하루빨리 나아서 저희 곁에 돌아와 사이좋게 노는 뜻으로 만들었어요. 한창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 나이. 면역이 약해져서 쉽게 감염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람이는 하루 종일 인형 친구와 함께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얼굴이 내가 아프고 나서 더 많이 상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적에도 엄마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서요. 미안하고요. 내가 빨리 나와서요. 건강을 되찾아서요. 엄마의 웃는 얼굴이 나오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야, 보람아 잘 갔다 와. 갔다 올게요. 요즘 보람이는 구급차를 타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갑작스런 고열과 출혈에 시달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도 보람이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